아, 이제 내가 옷을 너무 잘 사가지고 그 패션 리더인 내 동생이 나한테 옷을 빌리러 왔구나. 감회가 참 새롭구나. 어서오세요. 아, 오늘 근데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깜빡하고 안 옮겨놨어요. 조금 전에 다른 실험을 하느라고 깜빡했네. 지금 빨리 옮길게요. 아, 뉴예님이 복습을 하셨군요. 오늘 제가 혼자 엄청 돌아다녔죠. 예기밍 듣고 계셨군요. 예기밍이 그래도 그 재미를 아시는 분은 아신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진 않더라고요. 예기밍 재밌는데. 아, 태블릿과 폰으로 한 개씩 동시에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랜선 집들이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준비를 해왔답니다. 준비를 해왔죠. 다 됐어요. 제가요, 오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랜선 집들이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디다가 놓으면 제일 좋아요? 한 이쯤? 자, 집들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집들이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집 전체 모습을 여기저기 다 찍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디테일 위주로만 찍었어요. 아무래도 꽃이 많죠. 여기는 이쁜 안방의 어디 위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엄마의 달력이에요. 빨간 머리 앤 달력이죠. 여기 문구 좀 보실래요? 큰 꿈을 갖는 건 즐거운 일이야. 하나를 이루면 다음 목표가 더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큰 꿈은 인생의 보람을 선물해주거든. 이라네요. 여기도 이쁜 디테일 있죠. 여기는 주방이에요. 하얀 주방. 얘는 일본 냉장고. 얘는 2번 냉장고에 붙어있는 나비예요. 이건 조카가 날개 다 구겨놨어요. 여기도 아직 식당이에요. 식당에는 주방장 아저씨가 있죠. 그리고 여기 엄마 아빠도 있죠. 여기도 식탁이에요. 식탁 위에는 엄마 아빠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달력이 있어요. 여기는 거실인데요. 여기는 가족 사진이 있죠. 여기 있는 뚱뚱해 보이는 사람이 저예요. 이게 언니고요. 이건 형부고요. 조카고요. 아빠 엄마예요. 이건 조카 거. 이것도 조카 거. 이것도 조카가 만든 거. 이것도 조카 자석. 조카의 흔적들이 많아지면서 집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거실이에요. 귀여운 것들이 있죠? 얘네 발 여기 찡겨져 있어요. 조카가 자꾸 일부러 여기다 발을 껴놓더라고요. 여기도 거실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커다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 찍은 거예요. 이건 제 손가락이죠. 여기도 거실이에요. 아까 그 둥그런 데가 여기예요. 사실 저는 거실이라는 공간을 거의 이용하지는 않는답니다. 꽃이 곳곳에 있죠. 여기는 베란다로 들어가는 문짝이에요. 이런 게 걸려 있어요. 여기도 거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식물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찍었어요. 귀엽죠? 초록색. 여기도 거실이에요. 귀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거실이에요. 여기는 현관문으로 가는 발판이에요. 여기가 신발장인 거죠. 아빠 신발, 엄마 신발. 제 신발은 제가 신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없답니다. 여기도 거실인데요. 제 방문 옆에 여기 있죠? 그 공간이에요. 방문 옆 공간. 화장실이 이쪽에 있고 제 방문이 여기 왼쪽에 있는 거죠. 여기 이쁜 노랑 색깔 장이 있는데요. 이 장 안에 귀여운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아직 안 찍었네요. 화장실 아니에요. 금 거울이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색색깔 비누 같은 거에는 아빠의 성과 엄마의 성이 써 있어요. 여기도 화장실이에요. 욕조 위에 이런 게 있어요. 귀엽죠? 여기도 욕조예요. 금색으로 맞춰져 있어요. 여기는 아까 그 노랑 장인데요. 노랑색 장. 거기서 이쁜 부분을 한번 찍었어요. 보석들 같은 거, 돌멩이 보석 있죠? 그런 거랑 작은 향수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금으로 된 머시기랑 뭐 이런 모형들이 있죠. 곳곳에 보면 가족들의 사진이 놓여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인데요. 원래는 아빠의 사무용 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칸막이 책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제가 일단 이 방에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 한 칸인데요. 요 뒤에 보이는 게 저예요. 저 어디 여행 갔을 때 막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지나가던 사진사가 딱 찍더니 돈 받고 팔았어요. 얘는 알파카, 얘는 라마예요. 귀엽죠? 이건 다 소주잔이에요. 여기는 책장 중에 한 칸인데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제가 옛날에 아빠 금연하시는데 도움되라고 그 담배 한 개 한 개씩 다 마카로 그림 그려가지고 색칠해 놓은 거예요. 저거 다 점하는 거 다 구상하고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구상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멘트들하고 그림 같은 거. 이거는 그냥 시계가 이뻐서 찍어봤어요. 제가 11시 15분에 찍었나봐요. 잠시 채팅을 확인해야겠어요. 네, 오늘은 집 구경이에요. 이제 왔어요, 채팅. 그리고 아직 구경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뭘 보시게 되냐면요. 저예요. 아침에 나갈 준비 이쁘게 했는데 제가 오전 일정을 한 개 취소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셀카도 찍었답니다. 이거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테크노마트로 갔는데 이쁜 거 뭐 있나 하고 건지려고 왔다 갔다 했죠. 여기는 무려 인포데스크인데요. 이거 귀엽죠? 예쁘죠? 여기는 화장실로 가는 길인데요. 길이 뭔가 입체감 있어갖고 찍어봤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요게 너무 이쁘죠? 이 램프. 이거는 화장실 들어갈 때 있는 액자예요. 그림이 이뻐서. 여기 거긴가 봐. 갔던 곳인데. 마카오인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디였죠? 하여튼 갔던 곳 같은 익숙한 풍경이네요. 그리고 벽에 막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뭔 테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저런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진실의 입도 있죠?
진실의 입에 손을 한번 넣어봤죠. 근데 무섭더라고요. 무서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는 그냥 여기 장미 있길래 찍었는데 좀 그렇네요. 이거는 카페예요. 카페가 이쪽 안쪽에 있으면 그 바깥에 벽 쪽에 반대편 맞은편에 이제 앉으라고 따로 마련해 놓은 자리예요. 제가 이거 찍고 있을 때 제 바로 뒤에 좌석에 어떤 사람 앉아 있었는데 잠시 실례하고 사진을 찍었죠. 이쁘죠? 이거는 오늘도 역시 지나가다가 발을 찍어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거울 있길래 찍어봤어요. 별로예요. 잘 못 나왔어요. 분수도 있어요. 여기 밑에 원래 녹색 느낌인데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요. 예쁘죠? 뒤에 구두 매장이랑 딱 같이 찍었죠. 여기는 이렇게 길이 보니까 그 베네치아 호텔처럼 이렇게 천장이 하늘처럼 되어 있어요. 멋있죠? 그리고 이런 곳도 있었고요. 아까 그 진실의 입 같은 사람이 또 있네요. 그리고 색깔 바뀌는 거. 색깔 바뀌는 건 색깔마다 찍어줘야죠 또. 여기는 바로 요거 있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테크노마트에서. 여기도 하늘이 이렇게 하늘처럼 돼 있어요. 천장이. 이거 언뜻 보면 그냥 실외 같죠? 실외인데 타일 바닥이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곳 같죠? 여기 너무 이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공간에 잘 안 들어와서 여기의 존재를 잘 몰라요. 예쁘죠? 여기 인자한 디오니소스 같은 신도 있어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예쁘다. 이거는 가짜 꽃인데 진짜 꽃인 것처럼 한번 집어들어 봤어요. 뭔가 이거는 막 이렇게 자동으로 포커스 해준 게 이쁘죠? 이거는 이제 제가 밖에 나와서 밖에 걸어 다니는데 초등학교 벽에 붙어 있던 시예요. 귀엽죠? 다람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그만 도토리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먹지요. 글자 수가 이렇게 적어요. 여기는 이제 교회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 게 예뻐서 찍었어요. 무지개.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너무 빡빡이를 한 것 같죠? 오늘 앞머리를 너무 없애불었다. 많이 재밌었어요? 머리 했냐고요? 오늘따라 꼬불꼬불해요. 왜냐면 제가 딴 때는 아침에 이거를 하거든요. 머리 드라이를. 근데 오늘은 아침에 하긴 했는데 방금 전에 앞머리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너무 꼬불꼬불해져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올려버렸는데 올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그래서 다시 지금 내렸어요. 지금 거기 어디죠? 신종 코로나 많이 발생한 지역이 대전인가요? 대구인가요? 아직도 그 두 개 헷갈리고 있어요. 거긴 대구예요? 대짜돌림 지역. 그리고 위치도 은근히 비슷하잖아요. 31번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저 아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신땡땡 종교 있죠? 그 종교에서 이제 대박 많이 퍼졌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 그 신땡땡 종교에서 작년에 우한에다가 뭐 지사를 세웠다나? 뭘 세웠대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막 거기를 엄청 왔다 갔다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신종 코로나가 우한에서 나타난 거라고 기사가 뜨니까 이제 그 신땡땡 종교에서 자기네 홈페이지랑 뭐 이런 이력 같은 곳에서 그 우한에다 지사를 설립했다는 말을 쏙 빼버린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알아차리지는 못하도록.
그랬는데 그게 지금 들통이 나버렸죠. 이제 신땡땡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미움털이 제대로 박혔죠. 그리고 막 요즘 왜 그 대형 교회들 막 지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 뭐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게 하고 있대요, 또. 하긴 아무래도 이제 대형 교회들에서 또 그런 게 발생을 하면 이제 그 교회 미운털 박힐 테니까. 걔네 때문에 난리예요. 전국적으로 걔네 건물 다 있던데. 그러니까요. 건물 여기저기 있잖아요. 대전은 코로나도 재미가 없어서 안 간대요. 대전이 재미가 없어요? 전 아직도 대전을 엑스포의 도시라고 기억합니다만 그때 가서 뭔가 거대한 꿈돌이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것도 그건데 신천지의 교리 중에 아픈 건 죄라고 해서 아파도 숨기고 예배를 나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네요. 아 그래요? 11조는 별풍선으로 주냐고요? 안 걷겠죠. 설마. 대전은 성심당의 도시가 된 지 오래예요? 전 성심당은 안 갑니다. 맛이 없어요. 빵이 달지를 않나. 달지를 않고 뻑뻑하고요. 구수하지도 않고 뭔가 너무 담백해요. 꿈돌이 오랜만이에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엑스포 한다고 그래서 꿈돌이 엄청 유행해가지고 저 막 꿈돌이로 자수도 했는데 그 뭐죠? 퀼트인가? 이렇게 막 털 하나가 요만한 길이고 약간 도톰한 털실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생긴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망에다가 이렇게 푹푹 해가지고 그거 이름 까먹어서 스킬이라 그랬나? 스킬 맞죠? 꿈돌이 스킬을 했는데 튀김 소보루가 맛있어요? 하긴 그런 거는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여기 그 롯데타워랑 요즘엔 뭐 스타필드 이런 것도 보면은 왜 막 우리나라에 지방에 있는 유명한 그런 곳들 다 들어오잖아요. 마치 브랜드처럼 프랜차이즈처럼. 그래서 요즘은 왠지 멀리까지 굳이 안 가도 다 먹을 수는 있죠. 중학생 때 아람단 했을 것 같아요? 저 아람단 한 적 있어요. 근데 아람단은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전국이 다 있나요? 하여튼 아람단하고 걸스카우트 했어요. 근데 초딩 때만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했죠. 근데 그거 중학교 때도 있나요? 걸스카웃이란 존재가? 뭔가 중학생이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아람단 하셨어요? 아람단은 청소년 연맹이에요? 그럼 걸스카웃은 없어도 아람단은 있겠군요. 여기에 모르는 현직 고딩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람단 요즘도 존재하는데 왜 몰라요? 현직 고딩? 초딩 때 해봤어요? 현직 고딩이 모른답니다. 고등학교에는 없는 걸까요? 아니 아람단이 청소년 연맹이라고요? 못 믿어요. 찾아볼 거예요. 아람단. 진짜 아람단 치니까 한국 청소년 연맹이라고 뜨는데요? 찾아봐. 아람단 유니폼 때문에 들어가요? 왜죠? 아람단 유니폼 제 기억엔 촌스러운데 막 청치마 입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유니폼이 안 예뻐서 불만이었거든요. 청치마에 청조끼? 막 이런 거 입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학교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나씩 가입해야 됐었는데 요즘은 이것저것 학원도 많이 다니고 등등 그런 어릴 적에 하던 활동들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어릴 때 그 청청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간다고요? 참 패션 센스가 위청 아래청인데 그게 좋아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총 4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학교에서는 아람단을 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 두 번째 학교는 약간 아람단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람단에 들어갔는데 청청이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다가 청치마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불편한데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학교에 갔을 때는 걸스카웃을 가입을 했죠. 걸스카웃은 제가 좋아했어요. 그 옷 이뻤어요. 그 왜 통짜로 된 치마 있죠? 갈색 치마. 지금은 근데 녹색으로 바뀌었던데 지금 되게 촌스러워졌던데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유니폼 같은 걸 입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렇죠. 아, 그런 점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해양소년단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늦게 켰어요. 왜냐면, 제가 8시 정각에 맞춰서 시작하려고 늘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8시 정각이 오면 왜 아무도 안 오세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 시작했죠. 안 오시니까. 동아리 하나씩 무조건 들어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 그랬나? 그랬어요? 그거 말고요? 방과 후 활동 말고요? 그 뭐지? 동아리 말고 그거 있잖아요. CA. 근데 CA가 뭔 약자인지 그때는 몰랐고 지금도 모르지만 CA 있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8시 20분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안 하시는 줄 알고 다른 걸 하고 있었군요. 그랬군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맨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감자전도 해 먹고 그렇게 맛있게 먹고선 맞아요. CA 맛있게 먹고 여기 불을 뜨겁게 넣어놓고 이제 누워가지고 좀 자려고 좀 자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낮잠을 잘 못 자요. 그래갖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왜 힐링 음악 막 이런 거 틀어놓고서 있는데. 그래서 결국 못 자고 뭐 했는지 몰라. 뭐 유튜브 봤던 것 같아요. 남의 집 강아지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8시 정각에 들어가도 사람들 안 오시니까 9시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뒹굴고 놀다가 9시에 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9시 되기 좀 전에 그래도 좀 전에 틀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실험을 했죠. 하지만 그거 막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 있잖아요. 창에다가 채팅 뜨게 하는 거까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 그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채팅창 배경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방법인데 그대로 했더니 계속 안 되고 막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채팅을 빼버렸죠. 왜 그렇게 많이 전학했냐고요? 왜 그렇게 많이 전학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강릉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상 아빠의 일 때문에 이사를 간 거라고는 저는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시집에서 벗어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일부러 서울에서 완전 떨어진 강릉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사를 갔죠. 강릉으로.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다시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그때 자리 잡은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였는데요. 아직까지 이 동네에 살고 있죠. 근데 이제까지 지금 학교 3개 됐죠? 근데 왜 4군데를 다녔냐 하면은 제가 6학년에 올라가야 되는데 6학년에 올라갈 때 여기 옆에 새로운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학교에 텅 빈 채로 있으면 안 되고 주변의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학생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6학년이니까 6학년으로 딱 그 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학교에 첫 번째 졸업생이 되었죠. 엊그제 원래 약속이 있었어서 잠깐 듣다가 나갔는데 죄송했어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저 시청자 0명이어도 꿋꿋이 방송하고 할 말 다 하고요. 읽던 거 계속 읽는답니다. 마음은 좀 아프지만.
CA는 크레이지 아케이드예요. 아, CA 크아라고 했거든요. 누가 CA라고 합니까? 크아라고 하죠. 진정하라고요? 영명할 때는 폰 보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처음에 이제 아무도 아직 안 오셨을 때는 괜찮아요. 별로 상처가 안 돼요. 왜냐면 저라도 누가 이제 만약에 제가 완전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고 그 사람이 생방송을 시작한다는 알람이 만약에 뜬다고 해봐요. 보통 알람은 설정 많이 안 하잖아요. 만약에 알람 설정했는데 딱 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매일 그렇게 칼같이 들어갈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막 밥도 먹고 뭐 딴짓도 하고 하다가 아직도 하나 하다가 이렇게 딱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상처가 안 돼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럼 시작해볼까요? 하고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요. 그럼 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좀 상처가 받죠. 몇 시까지 하냐고요? 보통은 한 11시까지 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수다를 떨다 보면 이상하게 할 말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오래 말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그래서 9시에 결국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시작해보니까 9시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수다 떠는데 재능이 있대. 지금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트위치 채팅이 안 보이시죠? 수다 떠는 재능.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어떻게 그런 조합이 존재할 수가 있죠? 아, 트위치 채팅도 궁금하죠? 끝나는 시간은 그러니까요. 이르면 11시, 늦으면 12시가 넘을 때도 있답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어제까지만 해도 8시로 정해놨는데 오늘은 갑자기 9시 시작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9시에 할지 8시에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집에서 아빠가 되게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진짜 엄청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가족끼리 왜 차를 타고 국내 여행을 다닐 때에도 언니랑 뒷좌석에서 막 낄낄거려도 혼나요. 진짜 온갖 걸로 다 혼났거든요. 그러면 내일 8시에 와보고 9시에 또 와볼게요. 내일은 안 해요. 왜냐면 격일로 생방송을 켜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빠한테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 말도 못해요. 네? 이래도 안 되고요. 혼나고요. 냉 이래도 혼나고요. 헐 이러면 혼나고요. 그랬죠. 네 이거랑 넵 이것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사를 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당연히 누가 말하면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해보니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저보고 막 가끔씩 그러시거든요. 저보고 말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의외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나서 자꾸 관종기를 발산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빠가 스스로 많이 바뀌시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저한테 나쁜 얘기 안 하려고 하시고 하여튼 그러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직 어릴 때부터 그 억압받아온 수다 본능을 아직 다 표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 된답니다. 보기 좋아요? 감사. 아빠랑 싸워본 적 있냐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싸우진 않고 도망은 쳤죠. 가출은 좀 많이 했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자주 와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죠. 요즘 같은 시대에 책 읽는 건 사실 귀찮은 게 첫 번째여서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가출이 웃겨요? 가출할 때는 죽을 각오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출 한번 할 때 제대로 못하고 찐따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혼나요. 근데 가출을 내가 가출해서 이번에 진짜 죽어서 없어질 거야 이런 각오로 가출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상봉을 하면 그제서야 그래 하면서 좀 이제 의견이 수용되는 거죠. 그래 그 정도로 이제 절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죽을 각오로 나가야. 머리카락 안 잘리셨어요? 아, 못 나가게 머리카락 막 자른다고요? 그런 이제 물리력 행사는 안 하셨어요.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게 있었죠. 가출할 때마다 도서관만 갔냐고요? 그러진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고딩 때 자퇴 사건, 자퇴 소동이 있었죠. 그때만 도서관에 가 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자퇴를 했거든요. 아, 자퇴는 나 미쳤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가출했냐면 그때 무려 시험 기간이었어요. 근데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실기평가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수행평가라고 하지만 그때는 실기라고 했어요. 하여튼 실기평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그거 있죠. 배구, 토스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 꼬맣게 멍들었죠. 양쪽에 다.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토스가 집에서 집 앞에 거기 이제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저보고 이거 몇십 개지? 50개인가? 50개 다 채울 때까진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을 딱 던지고 도망갔죠. 가출했죠. 가출해서 혼났나요? 혼나서 가출을 한 건가요? 그래서 딱히 혼난 건 아니었지만 혼난 건 아니었는데 저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간 거죠. 근데 그때는 집 앞에서 이거를 연습하려고 나간 거였기 때문에 겉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집에서 입고 있던 차림새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출을 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가 가을이었거든요. 가을 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울면서 죽어버릴 거야 막 이랬거든요.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 밤에 거리를 막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막 길을 잃고 싶었어요. 왜냐면 길을 잃어야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래야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어 죽을 생각으로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이었죠.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강 고수부지를 나가줬어요. 근데 그 고수부지 나가기 전에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공중전화 많이 썼잖아요. 요즘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공중전화로 그 바로 근처에 사는 저의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지금 니네 집 근처인데 나올래?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저도 쪽팔리잖아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나와서 막 신세 한탄 같은 거 했죠. 왜 우리들의 중학생들도 나름대로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고 같이 한강을 걸어 다녔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한강을 막 걷다가 제가 막 강물을 보면서 아 저기 떨어져서 죽고 싶다. 저길로 빠지면 춥겠지? 막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막 그네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한강 거기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막 그네를 타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걔가 자꾸 저한테 너 집에 들어가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격차가 나기 시작하네요.
아니에요. 핸드폰 있었어요. 근데 있었어요. 왜냐면 저 중학교 때 제 핸드폰의 벨소리를 비틀즈 노래로 막 설정하고, 그리고 그거 뭐죠?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그 노래로도 설정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때는 그럼 중3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폰 이렇게 딱 열면은 거기 안에 액정이 흑백도 아니고요. 주황색, 초록색, 파랑색 막 이렇게 열 때마다 다른 색깔로 바뀌는 그런 화면이었다고요. 아, 맞아. 삐삐 있었다, 그때. 맞아요. 삐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출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나온 건데 이 친구 자꾸 들어가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내 모토로라 꺼였던 것 같아요. 천사, 빨리빨리! 그래서 옛날에는 왜 길거리에 꼭 오락실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있었죠? 길거리에 그냥 인형 뽑기 기계 막 한두 대씩 그냥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막 이제 돈을 쥐어주면서 우리 이거 한 판씩 하자, 막 그걸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했는데 인형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주고 그랬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어떻게 그런 간접적인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친구는 집에 들어가고 저는 엄마를 만나게 됐죠. 길거리에서. 연세 안 되거든요. 여기 우리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제 나이가 18살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일탈이 인형 뽑기 춘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엄마랑 상봉을 하고 엄마는 겉옷을 들고 돌아다니고 계셨더라고요. 울면서 막. 그래서 이제 저 옷 딱 입혀주고 집에 들어갔죠. 근데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나 그때 죽으려고 했는데 너 왜 자꾸 나보고 집에 들어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난 네가 죽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 이랬더라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 솔직하게. 역시 중학생들은 순수해가지고 말을 돌려서 할 줄을 몰라요. 누나 물 먹어. 계속 물 먹으래. 딸꾹질 할 때마다. 간디의 마인드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 싸우기보다 차라리 얼어 죽는 것을 선택한다. 그런 정신이요? 아니요, 인스타만 만들었어요. 왜냐면 페북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명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네요. 그 가짜 이름 쓰면 나중에 계정 없어진대요. 그거 들통나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못 만들었죠. 실명 쓰라 그래갖고. 이거는 제 개인용 계정이 아니라 예니밍용 계정을 만들려는 건데 페이스북 어쩜 그렇게 센스가 없니? 집투어 기대한다고요? 아니, 이런 대형 뒷북을 보았나. 집투어는요? 오늘 벌써 했답니다.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죠. 오늘 저 쭈구리하게 앉아있는 개미핥기를 알아보신 분이 한 명밖에 없네요. 아, 알아보셨어요? 쟤는 누구냐면요, 라마인데요. 오늘의 집투어 영상 보시면 거기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센스있게 오늘 영상에서 저 라마가 등장할 걸 딱 아시고 저기다가 딱 앉혀놓고 가셨죠? 생방 시작하기 직전에. 아, 디스하라는 뜻으로 까자는 거였군요. 아, 저번에 그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책 비판하는 걸 하라고. 그분이 당신인가요? 근데 재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을 하진 않겠어요. 근데 어쩌면 여기 너무 더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썸네일 뽑기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더러운 얘기 하나 딱 어그로성으로 끌어놓기. 아니 근데 그건 싫기도 하고 좀. 아 맞아요, 본인이에요. 오늘 이거 들으셨을 때 어그로성으로 좋은 엄청나게 인상적인 구절 혹은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셨나요? 근데 오늘 거 스토리 자체는 재미있었어요. 좀 더러워서 그렇지. 둔부.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예요. 둔부. 아니 근데 둔부가 어디요? 둔부가 궁뎅이요? 아니면 딴 데요? 얼마 만에 듣는 단어인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둔부 계속 둔부거렸죠. 작가가 둔부 좋아하는 편. 아 허벅지예요? 생각보다 시시한걸?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아 뒷다리살. 아 그럼 엉덩이 밑에 쪽 뭐 이런 건가 보다. 뒷다리살이래 뒷다리살. 고기도 아니고. 네, 작가가 둔부 매니아였죠. 죽어서도 둔부를 잊지 못하는. 아니 그러면은 수영할 때 뭐 이렇게 균형 잡아준다고 둔부를 잡았다는 게 허벅지 맨살을 만졌다 이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남들이 다 보지 않나? 그런 데를 만지면? 근데 원래는 수영 가르칠 때 그렇게 터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네요. 그래서 터치를 그리고 뭐 안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터치를 안 하고도 매우 충분히 다 잘 가르칠 수 있대요. 그래서 터치를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약간 의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혼자 들으면서 피식피식 웃었는데 그 부분 다 둔부였음. 착착 감김. 아 배영할 때 허벅지를 터치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다리가 허벅지 뒤쪽이 뒤로 가 있으니까 물속으로. 아 그런 납득이 되네요. 아 정 못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라도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도 그런 거 느꼈어요. 이제 약간 수영장에서 가르쳐줄 때 그 옛날에는 왜 그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접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몰랐거든요. 막 가면은 그 허벅지로 사람을 이렇게 받쳐요. 허벅지로 자기 온몸을 이용해서 막 받쳐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였구나. 그리고 제가 수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 이미 배웠거든요. 어릴 때 수영 되게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안 하고 살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간 거예요. 손가락은 더 이상해요. 성인이 돼서 다시 갔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막 굳이 막 허벅지로 막 들어주더라고요. 사람을 다 뜨는데. 근데 저도 듣긴 들었어요. 그렇게 수영 강사나 헬스장에서 그 코치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러 이제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혹이 되면 저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밖에 나가죠. 데이트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스폰이 되는 거죠. 그 여자가 남자의. 그리고 그 남자는 시쭈구리한 남편을 가지고 있는 그 아주머니를 꼬셔가지고 밖에서 이상한 짓도 하고 용돈도 받고 그러는 거죠. 누가 내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면 화날 것 같은데. 아니 최소한으로 만지는 거요. 아 그럴 때 배운 대로 둔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둔부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지면 또 어떡해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39금 소설을 읽었는데 여기 19살이 있었군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여기 19살이 제일 열심히 댓글 써주는데 그니까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돌려가는 것 같아요. 추리소설을 가정해서. 그러니까요. 신고해야죠. 뭘 어째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네요. 맞군요. 근데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를 하면 당연히 안 한 척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영장에는 몰카 있나요? CCTV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 이제 그런 적 없다고. 그리고 교육상 이렇게 살짝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고객님들 따라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서 좀 그렇게 받아들이셨나 봅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강사는 무죄로 풀려나고 그 다음에 그 강사가 이제 그 고객님한테 무고죄로 신고를 또 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말빨이 얼마나 세요. 특히 성인들 가르치는 사람들이면. 19살 친구는 이제 후유증이 와서 3일 동안 갈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이상한 옷을 어디서 구했는지 아세요?
언니한테 빌려왔어요. 근데 이거 잘 보면 밑에 되게 귀여운 무늬가 있거든요. 이거 부엉이 같은 거 있죠? 귀여운 부엉이. 사실 원래는 이건 뒷면이고요. 앞면은 저기 있어요. 근데 이 부엉이가 귀여워서 얘를 앞으로 돌려서 입었답니다. 근데 왜 언니한테 빌려왔냐면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옷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 조합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가서 빌려왔죠. 왜냐면 언니가 같은 아파트에 다른 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빌렸는데 언니랑 저랑은 또 취향이 좀 달라요. 언니는 되게 어두운 색깔을 좋아하고 저는 되게 밝은 색깔만 좋아하거든요. 맨날 흰색, 베이지색, 핑크색 막 이런 것만 입어요, 저는. 그 기껏해야 용기 내면 하늘색 막 이런 거. 근데 언니 집에 가서 옷장을 뒤졌는데 진짜 옷이 다 검은색에다가 갈색에다가 짙은 보라색 이런 거예요. 제가 절대 안 입는 색깔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색깔이 연한 걸 이걸 골라온 거죠. 이게 지금 베이지 색깔이 있으니까 이걸 가져온 거죠. 근데 옷이 너무 이거 털옷인데 반팔인 게 말이 돼요? 소라색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맨날 갈색, 짙은 보라색 막 이런 거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엄마가 제 생각에 퍼스널 컬러가 비슷한가 봐요. 저만 달라요, 저만. 저는 완전 봄, 웜 톤이에요. 근데 제 생각인데 봄, 웜 이렇게 이름 지어놓은 거 있죠?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건지 알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몇 년이나 퍼스널 컬러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딴 거 들어서 어디 도움이 되냐? 난 어차피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다 있어. 근데 그럼 내가 뭐 퍼스널 컬러를 배우기라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내 스타일을 바꿀까봐? 막 이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관심을 안 뒀어요. 나에겐 내 스타일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퍼스널 컬러가 있더라고요. 어쩐지 어떤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얼굴이 막 창백해 보인다든가 이상하게 못생겨 보인다든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다 퍼스널 컬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저한테는 분홍색이 제일 잘 받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봄, 웜 이기 때문에. 그래서 옅은 산호색 막 이런 게 잘 받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갖고 왜 그 제 프로필 사진 보잖아요. 근데 프로필 사진에는 자기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진만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올린 걸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진짜 맨날 그 옅은 코랄색 잠바가 있거든요. 그 옷 입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옷 입어야 얼굴이 환해 보이니까 잘 받으니까. 그래갖고 제 친구가 막 저 새로 사진 올렸는데 또 주황 색깔 옷 입고 찍었으면 그 친구가 또 카톡을 보내요. 또 주황 색깔 입었네?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제는 그 옷 찍고 있는 걸 찍고 그 옷 입고 찍은 사진은 이제 안 올려요. 일부러. 맞아. 피부가 밝아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이 진짜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냥 제가 1도 그래서 몰랐잖아요. 모를 때는 왠지 상상으로 난 왠지 웜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제일 좋아하는 느낌으로. 근데 진짜 봄 웜톤인 거예요. 근데 웜톤에도 또 세 갈래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여튼 그 중에서 이제 라이트 웜톤이에요. 하여튼 뭔진 몰라도 완전 파스텔 컬러로 밝고 막 그런 색깔이 잘 어울린다 이거겠죠. 뭐야? 왜요? 퍼스널 컬러 얘기하고 있거든요. 퍼스널 컬러 모르는 분들은 빠지시죠? 뭐야? 하지 말고요. 하여튼 그래서 기껏 빌려왔는데 남색인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 색깔이 최대한 많은 쪽으로 입었죠. 그래서 언니 옷장에서 고를 만한 옷이 진짜 딱 3개밖에 없었어요. 시커먼 거 빼고 나니까. 오늘 1000개 찍었네요. 채팅 1000개. 감사해라. 오늘은 수다를 많이 떨어주셨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거 있죠?
이 옷 제일 먼저 골랐거든요. 이 옷이거든요. 이게 원피스인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다 베이지색? 하여튼 저런 베이지색 무늬예요. 그래서 베이지색이길래 이걸 딱 꺼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옷을 딱 이제 완전히 꺼내서 보니까 팔쪽은 새까만 색깔인 거예요. 거기다가 저 팔이 얼마나 딱 달라붙는지 이 옷처럼 딱 달라붙어요, 팔이. 저걸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저 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가디건도 입고 이렇게 딱 핀으로 찝어서 고정시키고 또 그 위에 코트도 입고 막 이렇게 다녔죠. 하여튼 언니 옷은 묘하게 이상한 구석이 있어. 이뻐요? 그래서 저거 말고 또 한 개를 더 골랐죠, 원피스를. 그거는 이제 회색이에요. 그나마 밝은 색이라고 고른 게 회색이었죠. 근데 그것도 옷이 되게 이뻤어요. 이쁜데 팔이 또 저 재질이에요. 골지로 딱 달라붙는 팔인 거예요. 또 그거 입으면 또 가디건 장착해야겠어요. 옛날부터 언니랑 저는 취향이 되게 달랐는데 옛날에는 저는 엄청 단정한 거 있죠. 원피스도 이렇게 딱 갈아입고 딱 허리 들어가고 치마는 이렇게 딱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A라인으로 딱 내려오고 무릎까지 막 그렇게 이제 약간 범생이 같은 스타일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되게 넝마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뭐 언니는 이제 약간 집시? 히피 스타일 뭐 이런 걸 좋아했다고 생각하겠죠, 자기는? 하여튼 언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왜 막 치렁치렁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언니가 철이 나더니 막 제 옷들을 막 빌려 입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옛날에 이제 저 같은 그런 단정한 원피스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빌릴 옷은 한 개도 없다는 거, 옷이 다 시커매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맨날 언니가 제 옷 빌려다 입었는데 제가 이제 언니 옷을 빌리러 가니까 은근히 되게 기쁜 듯한,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죠. 아, 이제 내가 옷을 너무 잘 사가지고 그 패션 리더인 내 동생이 나한테 옷을 빌리러 왔구나. 감회가 참 새롭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것 같았어요. 둘째가 잘 산대요. 지금 둘째는 이렇게 쭈구리처럼 살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그래서 옛날에는 언니가 좀 패션 이런 거 전혀 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약속 나가는 날은 이제 미리 전날 저한테 얘기해요. 내일은 몇 시에 약속이라서 집에서 몇 시에 나가야 돼 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 그럼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서 딱 몇 시까지 씻기를 맞춰 이래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때 화장 시켜줘야 되니까. 제가 그때 화장 다 시켜주고 손으로 직접 코디처럼, 그리고 옷도 이제 코디 다 맞춰줘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언니가 이제 옷도 빌려주게 됐죠. 아, 저 화장 얼마 안 한 것 같아요? 아, 저 화장을 그렇게 짙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게 감각이 있잖아요, 사람이. 왜 막 화장을 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은 언니가 엄청 화장도 잘하고 됐다 이뻐요. 자기 관리를 어찌나 잘하는지 늘 날씬하고 이쁘더라고요. 저는 막 돼지 됐다가 다시 막 굶어서 뺐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언니는 늘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실한 타입이거든요. 잠 안 와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신다더니 생방송 틀어놓고 주무세요. 아, 요즘은 무슨 노래 듣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힐링 음악 이런 거 쳐서 듣는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리 요즘 노래는 못 듣겠어요. 몰라요. 요즘 노래 또 들으면 신나고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굳이 새로운 노래를 찾아서 듣기는 좀 피곤하달까? 하긴 옛날에는 노래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막 챙겨 듣진 않네요. 유튜브의 시대가 와서 그런가 봐요. 옛날 같으면 음악 틀고 다녔잖아요. 자기가 엄선한 리스트로 딱 들어있는 mp3 파일. 아무리 많아봤자 한 300곡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mp3 파일에서 노래만 맨날 듣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들고 다니면서 폰으로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노래를 잘 안 듣게 됐구나. 아, 이번에 몇 년 만에 딱 꽂힌 노래가 있어요. 뭔데요? 아, 오늘 추천받은 뒤로 무한반복. 약간 요즘이라며요. 갑자기 왜 오늘이 됐죠? 요즘이 오늘 한 2시부터였나? 아니, 신생하세요? 요즘이 2시부터게. 오늘 또 생방송 제목 안 적었다. 오늘 또 구린 제목으로 올라가겠군요. 책임녀 예니밍 님의 실시간 스트리밍 이렇게 올라가겠군요. 또 가서 제목 바꿔놔야겠네. 생방 다시 보기 하고 추리소설 그 밤은 길었다 이렇게 써놔야겠네요. 추리소설이었나? 추리소설이라네요. 홈즈 성애자로서 단언컨대 그것은 추리가 아니었습니다. 추리를 무시하지 마시죠. 그래요. 홈즈 성애자면 뭐 권위 있는 발언이에요. 예전에는 닌텐도 스위치를 샀는데 그걸로 이제 젤다의 전설을 먼저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높은 곳도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물도 좋아하거든요. 물에서 노는 거. 근데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높은 데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생생해요. 왜냐면 그래픽이 이제 떨어지는 게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면 죽어요. 물에 빠져도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을 하면서 높은 곳과 물만 보면은 게임상에서는 보기만 하면 막 무서운 거예요. 네, 야생의 숨결이었어요. 야생의 숨결. 그걸 하면서 없던 고소공포증과 없던 물공포증이 생겨버렸죠. 그래갖고 그거를 게임 처음에 시작했는데 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반에 그 튜토리얼 조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의 탑에 올라가거든요. 시작의 탑이 뭐냐면 그게 마을마다 엄청나게 높은 탑이 다 있는데요. 근데 그 탑에 올라가서 그 나중에는 비행기 같은 걸 타고 내려와요. 종이 비행기 같은 거. 근데 초반에는 그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탑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그대로 슉 떨어지다가 빡 해서 죽는 거예요. 빡 하진 않았나? 하여튼 죽어요. 떨어지다가. 근데 그거를 딱 한 번 처음에 겪고 나서 게임을 껐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기가. 그래갖고 막 인터넷에 막 글을 올렸죠. 이거 맨 처음에 무슨 탑 같은 거 올라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려가요? 막 이러고 글 썼죠.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 그래서 막 그때 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다시 못 틀었어요. 거기서 내려가기 무서워갖고. 그래서 그거 진짜 한참 뒤져보니까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다리처럼 안 생겼어요. 무슨 덩굴처럼 생겼어요, 사다리가. 그러니까 몰랐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왜 거기 물도 있거든요? 근데 물을 헤엄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저따만큼 돌아가기 싫으니까 그냥 이제 물로 가로질러서 가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물을 막 헤엄치는데 처음에는 막 신기해요. 또 막 뒤도 돌아보고 막 아래도 보고 막 이래요. 방향 바꿔가면서 막 보면서 하는데 근데 그렇게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도중에 기력이 빠져요. 수영하다가 기력이 빠져요. 그래갖고 갑자기 꼬르르륵 하고 잠수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물만 봐도 무섭고 저기 있는 라마 인형을 들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바지를 내복만 입어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오늘은 뒤에 걸칠 것도 없어요. 라마 귀여운데. 얘기하는 예님이 이제 11시 48분이면 가도 적당하죠? 한 3시간 됐으니까. 빨리 허락해주세요. 그래요.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오케이는 너무 쿨한 거 아니에요? 함께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언제든지 떠나가도 난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안 돼. 맨날 안 된대. 오래 했냐고요? 아니요. 오늘 3시간 했어요. 그냥 이제 평균치 정도 있죠.
방송이 끝나면 얼른 스위치를 켜서 야생의 숨결을 마스터 해오세요. 근데 스위치 팔아버렸어요. 나중에는 너무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멀미 나서 남 줬어요. 아, 그러고 보니 책임녀 예니밍은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뭔가 약간 건방진 느낌이 나가지고 커뮤니티에 막 글 쓴다는 게 한 번도 안 써봤네요. 책임녀 예니밍에다가 탕탕 써놓을게요. 안 돼요. 8시 30분에 쪼잔해 보여서 정각으로 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슬슬 떠나봅시다. 9시로 탕탕 하고 써놓을게요. 커뮤니티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왜요? 방송 안 하면 아쉬운 쪽은 우리인데. 아니에요. 제가 아쉽죠. 저의 억압되어 있던 수다를 들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인데요. 네, 오늘 즐거웠어요. 그래요. 오늘도 잘 자요. 얘기하는 예니밍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